야간에 설명을 해줬는데 문제집 38페이지 펴셨나요? 그 지역권을 보시면 몇 번을 보시냐면 9번을 한번 보셔봐. 9번 페이지 38쪽 펴셨어요? 여러분들 위기 아시지? 위기는 자, 갑이 토지 소유자이고 갑이 요역지 소유자이고 을이 승역지 소유자이고 여기가 저수지 있을 때 저수지에서 물을 끌어다 쓰기 위해서 요역지 소유자가 승역지 소유자 지하에 수로를 만든다고. 수로를. 그래서 이렇게 물을 끌어온다고. 그러면 요역지 소유자가 공작물을 설치했을 때 승역지 소유자도 공작물 설치 비용을 승역지 소유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어. 근데 괜히 비용 부담했다 싶으면 승역지 가져라. 다 같이 승역지 준다. 이게 위기라고 이렇게. 응? 자, 생각하셨지? 그럼 그걸 생각하시고 9번을 보셔. 9번. 요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 소유권을 자, 요역지 소유자는 이렇게 가로해봐. 지금 요역지 소유자는 이렇게 돼 있어. 지금 우리 기출문제라고 이거. 내가 만든 게 아니고. 그래서 과거에 나왔기 때문에 한번 틀리기 쉬운 거니까. 자, 요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 소유권을 지역권 설정자에게 가로를 넣으셔. 여기서 지역권 설정자가 누구야? 지역권 설정자가 요역지 소유자야, 승역지 소유자야? 이 사람이 지역권 설정자요? 그래서 틀렸잖아. 거꾸로 돼 있어. 이렇게 만들어야 돼. 자, 승역지 소유자는 이렇게 해야 돼. 9번을 바꿔봐. 요역지 소유자는, 승역지 소유자는. 이 사람 요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 소유권 요 부분을 너 가져라. 누구에게 위기에서? 설정자에게 위기에, 지역권자에게 위기에. 말이 바뀌었으니까 주의하시라는 거야. 지역권자에게 위기하여 공작물의 설치나 수선 의무를 면할 수도 있다. 아셨지? 근데 내가 그거 그냥 위기만 설명하고 어저께 넘어가 버렸어. 지난번에는. 근데 야간에 자세히 보니까 문제가 틀렸는데 해설을 잘 못 해줬더라고. 그래서 다시 설명해 줬으니까. 그거 우리 기출 문제야. 그대로 냈으니까 주의하죠. 자, 오늘은 어디로 가냐면 66페이지. 이제 계약법 제3편 채권의 발생 원인 중에 1장 총책 2장 책 페이지 없으세요? 46페이지 펴셨죠? 3장 사무관리. 이제는 끝물이니까 서로 주의하셔야 돼. 끝물이기 때문에 서로 기분 상하지 않게끔. 만약에 46페이지 지금 저는 없는데요. 그러면 책 한 번 보지도 않고 왔냐? 그래서 없으면 빨리 복사해서 가져왔어야지. 그따위로 자세되어서. 지금은 이제는 서로 이제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돼. 사무관리. 그 다음에 부당이득. 그 다음에 5장이 불법행위. 여러분들 11월 달에 처음 오시면 이걸 배워요. 채권의 발생 원인. 채권이 뭐냐 하면 채권이란 특정인에 대한 청구권이다. 처음 오실 때 이걸 배워요. 그러면 채권의 발생 원인은 민법 총칙에서는 채권의 발생 원인 중에 두 가지를 배웠죠. 법률행위로 인한 경우,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 근데 법률행위가 여기 계약. 나머지는 법률 규정에 의한 채권 발생. 근데 여기서 사무관리는 우리는 시험 범위, 물론 여기는 계약만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사무관리나 부당이득이나 불법행위는 따로 시험 문제는 나오지 않지만 되냐 안 되냐는 많이 물어봤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사무관리는 나온다면 사무관리는 무권대리에서 듣고 말아버려요. 무권대리에서 본인이 추인하면 무권대리인의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사무관리가 된다. 여기야 하나 나와 이게. 너무나 또 한번 잊어버려. 그 다음에 부당이득은
우리는 물권과 채권의 공통적인 침해 시에 물권자가 침해되었을 때는 물권자는 침해자에게 물권적 청구권, 부당이득 청구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배웠죠? 그래서 부당이득은 그냥 부당이득 누리는 사람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지. 그런데 부당이득을 누리는 사람에게 반환 청구 못하는 사람도 있었죠? 누구였어 그게? 반사자. 반사회적 행위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 나머지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배웠어. 그 다음에 부당이득의 대상은 자 무효나 취소나 해제 시 이렇게 무효 취소 해제 시 부당이득의 대상에 무효 취소의 경우에는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 부당이득의 대상이 달라져. 무효 취소는. 그래서 우리는 무효 취소 시에는 의사무능력자, 제한능력자, 그리고 선의의 수익자는 현존 이익을 반환한다. 이렇게 배웠어. 근데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다가 이자에다가 뭐까지? 요거 외우셔야 돼. 다시 한번. 이손. 지연이자까지 반환해야 하는 손해배상까지 해줘야 돼. 그 다음에 해지에서는, 여기 해지에서는 계약을 해지하면 무효가 됩니까? 법률관계가 없어집니까? 우리 처음에 법률행위는 형제가 아닌 몇 형제라고 그랬어요? 법률행위는 성립된과 동시에 불확정, 유효도 있고 또 불확정, 무효, 확정, 무효, 확정, 유효. 그럼 해제는 어디서 생겨? 해제는 여기서 생기잖아. 확정 유효였는데 확정 유효에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해지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확정 유효는 확정 무효가 될 수? 어디? 계약을 해지했어. 확정 유효를 해지했다고 채무불이행으로. 그러면 계약을 해지하면 무효요, 무효는 아니요. 안 되잖아 이게. 소급해서 소멸해. 다시 한번 해제는 무효요, 소급해서 소멸이야. 이렇게 없어져 버리는 거지 무효로 남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불확정 유효에서 취소는 취소는 무효로 남아있어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지. 그럼 무효로 남아있는 경우 나중에 종료 후에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행위가 될 수 있어. 그래서 계약을 해지한 후에도 추인하면 새로운 행위가 될 수 절대 안 되는 게 이런 말 쓸 수가 없는 게 계약을 해지해버리면 너와 나의 관계가 싹 없어져 버린다고 깨끗하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추인 문제 생기지 않아 여기. 자, 확정 유효는 다시 확정 무효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계약을 해지하면 무효여 소급해서 소멸이야. 너와 나의 관계가 싹 없어져 버렸으니까 여기는 그러면 소급해서 소멸하면 부당이득 주고받은 부당이득 반환해야지. 여기는 부당이득에 반환 대상이 선의하게 할 것 없이 원상회복이야. 여기는 다시 한번 선악불문 원상회복. 취소가 되었을 때 우리는 확정 무효였을 때 야 이것이 안 올 걸 또 왔다 하지 말고 무효인 경우는 다 전다세 뒤에는 부당이득 나왔지? 그럼 여기서 부당이득의 대상은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선의는 현존 이익, 악의는 받은 이익에 이자, 지연이자까지 반환해야 돼. 근데 여기서 의사무능력자나 제한능력자는 선의하게 불문하고 현존 이익. 그래서 의제서는 현존 이익이다. 그러면 자, 나중에 취소와 해제를 구별하라는 문제는 10회 전에는 가끔 나왔어. 그렇게 물어보면 또 어렵지. 그래서 무효와 취소와 해제의 구별에서 부당이득의 반환의 범위는 같아 달라? 다르다 이렇게 하시면 돼. 부당이득의 반환의 범위는. 그래서 부당이득 가볍게 해결했고 그 다음에 불법행위가 성립이 되려거든 반드시 고의과실이 있어야 돼. 그런데 물권적 청구권은 우리는 물권법에서 물청은 침해자의 고의과실이 있어야 돼? 없어도 돼? 없어도 되지만 여기는 고의과실 있어야 이렇게 되지. 고의과실 있어야. 그래서 불법행위 성립되냐 안 되냐 해서 우리는 취득쇼에서 이거 봐 훅광이면 뒤에는 무엇이 생겨?
후불 때가 있다. 불법행위 책임 물었잖아. 과실 있는 차고자가 취소하면 과실 있는 차고자 여기 나왔잖아. 과실 있는 차고자가 취소해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차고자는 불법행위 책임 착불 없다. 다시 착불 없다. 선불 있다. 선의의 점유자라도 과실이 있으면 불법행위 책임져야 돼. 이렇게 아셨어요? 그래서 불법행위도 따로 시험 문제는 안 나오지만 요소마다 나온다 하시면 돼. 그런데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채권의 발생 원인 중에 우리는 계약만 배우고 계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1절 총칙 그 다음에 2절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는데 3절 매매